어제 오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던 국회 본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했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 주인은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보좌해온 보좌관이었습니다. 포착된 사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매매하던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취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합산해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해당 현황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취득한 주식은 아직 갱신되기 전입니다. 차명 계좌의 주인인 차모 보좌관은 더 팩트 취재진에게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춘석 의원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차모 보좌관 역시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제 곧 광복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 사면 명단에 누가 오를지가 관심이 있죠. 자, 앞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거래 수단은 안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반대했었는데요. 당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력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본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금 일부러 다시 들어보는 이유는 바로 송원석 위원장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정치인 특별 사면 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상대방은 위에 잠깐 보입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돼 있죠. 특사 관련 김땡땡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입니다.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의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이렇게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알겠다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을 썼고요. 이게 다예요라고 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또 다시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자, 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자, 김진욱 대변인, 송원석 위원장이 사면 복권 요청한 인물들을 보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한 정치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 약간 좀 이율 배반적인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오늘의 이 메시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또는 당의 대표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불과 2, 3일 전에 며칠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번 8.15 사면에 대해서는 민생 사면만 해야지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조국 전 대표 등등의 인물들을 굳이 거론하시면서 이 다음 순서가 이런 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인 사면은 무조건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지금 뒤쪽으로는 본인이 자당의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앞뒤가 다른 양두구육과 같은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검토하실 때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이번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하고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거래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반대하셨으면서 당신이 마치 거래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고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전적으로 사면권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사용하셔서 이번에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전 대표가 사면된다고 한다면 그 공은 오로지 송원석 원내대표의 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박영찬 단장님, 일단 이번 문자 공개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지금 사면 짬짬이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요. 좀 더 큰 틀에서 저는 이제 이 사면 복권 제도의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사면 복권 제도가 범죄 세탁소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면 복권 제도가 억울한 그 생계형 민생 사범을 구제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유력 정치인들 또 고위 공직자 또 재벌 총수들, 이른바 소수의 특권층들을 비호하는, 보호해주는 이른바 범죄 세탁소로 전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의 어떤 측근 챙기기, 또 정치적 흥정의 수단, 이런 나쁜 곳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명확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깜이 사면 복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지금 사실상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제에 우리가 사면 복권에 대한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나오는 또 여론이 뭐냐면 구 여권이사, 그게 현재 야권이사들의 사면을 추가로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 위해서 좀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합니까? 글쎄요, 아직 뭐 사면 심사위원회가 7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정당 관계자들 또는 어떤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의 그 정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이 사면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실 때 이번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춰서 민생 사면을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는 좀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적 권한으로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몫은
부분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참모들 입장에서의 어떤 실무적 준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번에 조국 전 대표 또는 여야의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면이 있을 것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군범회 시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가 국제신문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 의장은 받는 사람에게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 주변에 신망도 두텁고 리더의 자질도 갖추고 있다. 올해 승진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탁 대상의 소속과 이름, 사원 번호도 함께 적었습니다. 답장 상단에 12월 2일이라는 날짜가 찍힌 것으로 볼 때 김 의장은 2일 이전에 메시지를 보냈고 어제 답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장의 문자에 대해 받은 사람은 아쉽게도 정기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승진 후보들보다 근무 기간도 부족하고 성과 검증과 심사로 진행되는 승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승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현역 의원의 인사 청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론에 대구시에 근무할 때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분의 예비사위라며 경력, 고과 성적, 서열이 충분한데 인사로비가 치열한 직장이라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염려를 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 공정하게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인을 위한 부탁이 바로 청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필리핀의 날씨와 호텔, 골프장 정보를 휴대전화로 검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박 의원이 어제 오후 2시 25분부터 몇 분 동안 본회의장 의석에서 필리핀 클락 지역의 날씨, 카지노 호텔과 골프장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당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이 과결된 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방탄정치,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피켓을 들고 규탄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일부 의원은 표결에 불참해 전원 참석한 민주당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SBS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의원실과 본인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오전 11시 10분발로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다. 전쟁입니다. 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이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부터 보좌해온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정기국회 첫날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격앙 그 자체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바로 반격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의 주장성 표현을 허위 사실로 처벌한 예가 없다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검찰, 경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예정대로 광주를 찾아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가 전쟁이냐고 반문한 뒤 떳떳하면 출석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자진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이어 윤 대통령이 보낸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도 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징계 결과가 나온 날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권 대행은 자신의 SNS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위로하며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된 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를 찾은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SBS의 질의에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과 함께 각하께서라고 받아넘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보다 당무 개입이 우선이냐며 이 대표 징계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